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일리노이 정계에 진출할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예비선거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유일하게 주 검찰총장 공화당 후보로 나선 스티브 김이 있습니다. 시카고 내 한인 연장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 플라스틱 길에 소재한 아파트를 비롯 무궁화 아파트, 코람 아파트 등에서는 건물 내에 투표소가 설치돼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스티브 김의 아버지 케네스 김 씨는 아파트에 사는 몇몇 지인들에게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면서 공화당 후보가 적힌 투표 용지를 받아야 스티브 김 검찰총장 후보를 찾을 수 있다고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스티브 김은 로욜라 법대를 나와 지금은 RKF 글로벌 소속 국제 변호사를 뛰고 있습니다. 노스필드 타운십 의원직을 거쳐 2010년 리사 메디건과 검찰총장직을 놓고 경합을 벌여 31.7% 득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주지사 공화당 후보 경선 때 댄 로더포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주지사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데런 베일리 후보와 켄 그리픈 지원을 받은 리차드 얼빈 후보 사이에 제시 설리반 후보와 게리 레이바인 후보가 뒤를 쫓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경제 성장의 훼손을 무릅쓰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정책금리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IS는 연례보고서에서 기준금리를 더 급격히 높이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올렸지만 물가가 그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라는 지적입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면 경제활동을 둔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촉진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억제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었습니다. 따라서 국제결제은행은 지난해 동안 부풀려진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하면 그 수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실질 정책 금리를 상당 부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의료 연구 중 일부는 여성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남성 기준으로 처방되는 약물에 의해 여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은 27일 남성 인체 모델로 자동차 충돌 실험을 시행해 사고 시 여성의 부상이 더 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더불어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수십 년간 여성들은 완전 배제되거나 소수의 경우만 고려되어 왔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표준화된 일반 사람을 25세에서 30세 사이에 몸무게 약 156파운드의 백인 남성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여성이나 다른 인종에게 적용됩니다. 남성의 실험 데이터를 여성에게 적용하는 접근법은 암이나 심장병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수백만 명의 여성들의 치료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DNA는 98%까지 동일할 수 있지만 신체 구성에서부터 장기 크기까지 성별 생물학적 차이는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남자들은 더 크고 더 많은 근육량과 더 두꺼운 피부를 가졌으며 여성은 보통 더 작고 체지방이 10% 더 많으며 조절되는 호르몬도 다릅니다. 이렇게 성별 간의 생리적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들이 약물 치료에 다르게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성은 체지방 때문에 몸에서 약물 성분이 제거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간과 신장의 크기가 작아 약물 처리 시간도 더 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남성 기준으로 약을 처방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얼빙 저커 생물학 교수는 올해 5천 건 이상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 여성과 남성이 같은 양의 약물을 투여받았을 때 여성은 두통, 발작, 심장질환 등 부작용을 2배 가까이 많이 경험하고 있다며 남성 중심의 임상시험에 기초해 약물 처방이 획일적으로 이뤄지면 여성들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후반 출시될 애플워치 8에 새로운 저전력 모드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은 최근 전망했습니다. 새로운 저전력 모드가 올해 말 출시될 애플워치 8의 신규 기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애플워치엔 배터리를 절약해주는 파워 리저브 모드 기능이 있지만 이는 거의 모든 애플워치의 기능을 끄고 시간만 표시해주는 기능이라 앱이나 기타 기능을 사용하려면 애플워치를 다시 부팅해야 합니다. 새로운 저전력 모드는 많은 전력을 소모하지 않으면서 애플워치 앱과 기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OS나 macOS에서 이미 적용된 저전력 모드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기의 백그라운드 활동은 일시 중단하고 배터리 수명을 절약하기 위해 기기 성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오헤어 공항은 여행자들이 보도로 통행하는 터널 7개를 새로 선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완전 보수 작업을 마친 7개의 여행객 도로 통로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이 통로의 완공은 여행객들이 터미널은 물론 CTA 블루라인역, 주차장 그리고 힐튼 호텔로 연결되는 보도로서 이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시카고에 온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현대적 디자인과 에너지 절약 조명 등으로 꾸몄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이 터널은 누수 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던 것을 복구하기 위해 콘크리트 시설을 강화했습니다. 보수를 마친 3개의 터널은 작년에 이미 오픈되었으며 나머지 터널들이 추가 개통되는 것입니다.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다가 구조된 17살의 노견이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대회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AFP 통신은 25일 캘리포니아주 페탈로마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차이니스 크레스티드 종의 미스터 해피 페이스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을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9마리의 경쟁을 뿌리치고 상금 $1,500도 받았습니다. 이 차이니스 크레스티드는 몸에는 털이 나지 않으며 머리 윗부분과 꼬리, 발목에만 털이 길게 자라는 종인데 해피페이스는 머리마저 털이 듬성듬성하고 장애로 인해 똑바로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할 뿐 아니라 고개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됐다가 3년 만에 개최된 이 대회는 약 50년간 이어져 온 대회로 모든 동물을 사랑하고 입양을 장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승한 해피페이스는 작년 애리조나주의 41살 음악가 제네다 베넬리가 입양했습니다. 베넬리는 만나기 전까지 동물을 방치하고 학대하는 집에 있었으며 걷기조차 힘들었고 머리도 한쪽으로 삐뚤어질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수의사가 몇 주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으나 입양 주인의 사랑과 친절 그리고 입맞춤 등으로 해피페이스는 살아났고 대회 우승까지 했습니다. 주인은 해피페이스의 취미는 자고 코 골고 잠꼬대하고 행복할 때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개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일리노이 전역에 걸쳐 화물 철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캐네디안 내셔널 레일웨이 컴퍼니가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일리노이 내 철도 네트워크 개보수 작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작업은 철도를 더욱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철도에 대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회사의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CN 측은 10마일에 걸친 철도 라인을 다시 깔고 35개의 철도 건널목 포장공사 그리고 교량과 철도 표지판 보수 등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CN 회사는 일리노이의 3개 주요 철도 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리노이 센트럴, 위스콘신 센트럴, 엘진 졸리엣 앤드 이스턴 레일로드 등이 그것입니다. 시카고에서 샴페인, 카본데일로 연결되는 라인, 북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라인, 그리고 서버브 지역을 관통하는 라인 등 3개의 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지난 25일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창립 12주년 기념행사가 문화회관 아트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영 이사의 사회로 강정희 이사장의 환영사, 김정환 주 시카고 총영사, 스캇 브리튼 쿡카운티 커미셔너, 팻 호커 윌링 시장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진욱, 제니퍼 황, 세라 윤의 축하 공연도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대한 volunteer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같은 정말 문화회관을 세웠다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일. 그리고 우리 교포들이 이것을 정말 애용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김윤태 회장이 비스코 홀 퍼포밍 아트 센터 건축에 관한 경위와 플랜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며 최기화 사무총장이 지난 1년여간 문화회관의 활동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강정희 이사장은 많은 이들이 후원과 봉사로 지금과 같은 문화회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비스코홀이 세워진다면 문화, 교육, 사회활동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에다가 같이 합치려고 그러다가 그게 지금 시원치가 않아서 새로운 건물을 새로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동포들이 오셔서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같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그다음에 교육, 문화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행사 후반부에 도착한 브래드 슈나이더 연방 하원 의원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비스코 홀 퍼포밍 아트 센터는 기존 150만 달러 약정 예산으로 시작되었으나 제외 동포 재단의 15만 불 등 기금과 약정이 많이 늘어나면서 350만 달러 정도의 버젓한 센터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